여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시야에 보이는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서는 한 남자. 순식간에 동료들을 베어내는데요. 그렇게 거침없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남자, 바로 화산파 장로 구종명이었습니다. 한낱 비객조 분대장의 실력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 강해지기 위해 들어와 고생한 마교였지만 결국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좋은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주인공. 갑작스럽게 눈앞에 무언가 헛것이 보이는데요. 무슨 게임화면처럼 여러가지 선택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선택한 주인공. 어디에선가 눈을 뜨게 되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설의, 비객조 분대장이었죠. 분명 자신은 죽었었는데 어디선가 눈을 떠 놀라고 구종명을 만난 지난 인물을 회상하는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분명 태양각주 사마귀의 힘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부르며 누군가가 접근하는데요. 같은 태양각의 정명과 칙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각 직속부대 흑월대 소속이었는데요. 설의를 만만하게 보는 것만은 확실하네요. 아무래도 비객조와 흑월대의 차이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설의는 예전에 분명 겪어봤던 상황인데요. 그때 겪었던 상황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각주가 자신을 부르던 상황까지 똑같이 말이죠. 정명이 자신에게 운이 좋다며 희죽대는 것도 똑같네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는 설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 위에 뜨는 무언가, 목숨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을 만큼 이전의 생에서와 똑같이 흘러가는데, 우선 태양각주를 만나러 간 설의. 이전 생에서 자신을 사지에 몰아넣고 죽게 만든 사람이었죠. 바로 이 늙은이가 태양각주 사마귀입니다. 그 옆에는 오천각주 당초인도 함께 보이네요. 마교의 핵심인 홍마왕, 거기에는 5개의 각이 있었는데 태양각주 사마귀는 화엄마공을 쓰는 고수였습니다. 화엄마공은 한 줌의 열기만으로도 뼈를 녹이는 무공이었죠. 절대 강자였던 사마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설의. 그가 시키는 대로 먹려만 했지만 오히려 욕만 먹는데, 이 또한 사마귀가 자신을 물먹이려고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사마귀는 자신에게 천일간내 서기관을 맡아보라고 하고, 자신이 신경을 썼다면서 생색을 내는데, 분명 천일간은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은 맞지만 따라오는 이 임무 때문에 자신이 죽었었던 것이죠. 그는 이 임무를 받고 나갔다가 구종명을 만났던 것. 설의는 자신에게 사실상 칼바지를 하라는 임무에 분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숨을 준 이 상황을 이용해보려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려는 순간 무언가 창이 뜨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역시 자신이 겪었던 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 그런데 떠오른 창에서 무언가 반짝거리고 밑에 있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죠. 설의는 3가지 선택지 중 다른 임무를 받고 싶다는 선택지를 고르는데, 그러자 냅다 대답부터 박아버리게 됩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설의의 모습에 놀란 각주들. 설의도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에 당황하고 사마귀 역시 분노하는데요. 태양각주의 화엄마공에 설의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그 둘의 무공격차에 설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죠. 그리고 순간 목이 꿰뚫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마귀가 그만이라고 외치게 되고 순간 설의의 목을 꿰뚫으려는 자객이 멈추게 됩니다. 이 자객은 태양각주를 지키는 가신 흑비. 사마귀의 변덕으로 목숨을 건진 설의는 다음 대답에 따라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꿇어앉고 머리를 굴려보는 설의.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토대로 거짓말을 해버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마귀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이때다 싶어 더 치고 나가는 설의. 사마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데요. 그때 옆에서 나서는 오천각주. 사마귀는 부교주가 출정을 하니 정찰을 하고 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장소로 다시 가게 되는 설의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설의의 앞에 서 있는 흑비인데, 흑비의 머리 위에는 목숨이 4개가 적혀있네요. 태양각주를 만나고 밖으로 나온 설의. 아직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호수 위에 비친 자신의 머리 위 목숨은 1개. 임무를 받은 이상 간다면 개죽음 당할 게 뻔한데, 중원으로 도망간데도 자신의 마공을 숨길 수가 없는 현실. 그때 자신의 앞에 나타난 칙산. 비아냥대는 그의 머리 위에 목숨 1개가 써져 있었죠. 설의는 이판사판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칼을 뽑으며 그를 덮쳐가는데요. 칙산은 놀라 급히 칼을 뽑아 막아내는데, 설의의 몸놀림은 칙산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설의는 칙산을 베어내고, 자신이 그렇게 농락했던 설의에게 당하면서 처음으로 설의의 목숨의 제물이 된 칙산. 늘 자신을 깔보던 칙산을 죽인 설의입니다. 흑월대의 대원을 죽인 설의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칙산이 죽자마자 그의 머리 위에 있던 글자는 사라졌고, 호수에 비친 자신의 머리 위에는 목숨이 하나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임무 당일날,
배를 타고 임무장소로 향하는 비객조 조원들. 본교에 있었어도 정명에게 죽었을 거라 임무지로 향하는데 비객조 조장이 자신에게 임무를 하다라는데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갈 수밖에 없는 서리. 길을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군대원들은 서리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을 느끼죠. 그때 서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멈춰섰는데 바로 외딴 곳에 보이는 건물. 군대원들은 당황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군대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홀로 갔다 오겠다는 서리. 작은 건물이라 감시초소라 생각한 서리는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무사가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을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빈 건물이었고 군대원들과 건물 앞에 모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서리는 고민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눈앞에 뜨는 시스템 창. 보이지도 않는 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적을 보지도 미세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엄청난 고수인 것 같아 일단 대화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만 나오라며 허세를 부리는 설휘. 그러자 분대원들과 설휘의 한가운데 나타나는 남자. 바로 화산파 장로 구종명이었습니다. 마교내 위험수위 1급의 거물이었죠. 어떻게 자신들이 여기 있는 줄 알았냐는 설휘의 말에 자신이 순찰하는 지역에 쳐들어온 건 너희들이라는 구종명. 정파와 마교는 철천지 원수지간. 곧바로 전부 죽이겠다며 칼을 뽑는 구종명입니다. 그 순간 모두 조망치라며 소리를 지르는 설휘. 설휘의 말을 듣고 사방으로 산계하는 분대원들. 하지만 구종명에게는 고작 1개 무사들이었고 순식간에 모두를 쓰러뜨리는 구종명입니다. 쓰러진 설휘 앞으로 와 비아냥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설휘인데요. 그리고는 자신과 마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그저 분함에 피눈물만을 흘리는 설휘이죠. 구종명은 설휘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설휘는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눈을 뜬 설휘. 세 가지의 선택지가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봤자 같은 상황일 터. 저장한 지점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저장한 적이 없으니 불러와질 리가 없죠. 이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창만 뜹니다. 상대의 무공이 자신을 압도하기 때문이라는데 구종명의 능력치를 보자 압도적입니다. 반면 자신의 능력치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설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서 눈을 뜹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쓰인 듯한 경험이네요.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시작해본 설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자리를 뜨는데요. 몰래 숨어서 살펴보는데 칙산의 머리 위 숫자는 여전히 없어져 있고 자신의 머리 위의 숫자는 하나가 줄어 1이 되어 있었죠. 설휘는 이번 생에는 꼭 강해지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련을 시작하게 되죠. 앞으로 자신보다 훨씬 강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공리를 합니다. 그렇게 다시 사마귀를 찾아가 머리를 막는 설휘. 이번에야말로 도망치지 않는다고 다짐하죠. 저번 생과는 다르게 흡족해하는 각주들.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는데요. 천일간 서기를 맡아볼 생각이 없냐는 사마귀. 설휘는 다짜고짜 머리부터 막습니다. 자기 같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하죠. 사마귀는 예상대로 자신에게 임무를 주려고 하고 설휘는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는데요. 이번에도 나타난 세 가지 선택지. 이번 생에 설휘는 오른팔을 자르겠다고 해버립니다. 이미 나머지 두 개를 해보았기에 내린 판단. 자신은 죽어 마땅한 몸이라며 팔을 잘라 충성심이라도 보이고자 한다는데 예상과 다르게 팔을 잘라보라는 사마귀. 에라 모르겠다며 팔에다 칼을 들이미는데요. 그렇게 팔을 자르는 설휘입니다. 칼이 팔을 파르고 들어 피가 솟구치게 되고 그때 사마귀가 거기까지라고 소리치는데 누군가가 설휘의 칼을 쳐내죠. 바로 사마귀의 자객인 흑비였습니다. 설휘를 내려다보는 흑비의 머리 위에는 4개의 목숨이 있었죠. 자신의 팔을 자르려 한 설휘를 보고 웃는 각주들. 팔을 다친 설휘에게 임무 대신 천일간의 패를 주는데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진 설휘입니다. 그리고 설휘는 마음속에 사마귀를 언젠간 죽이겠다고 다짐하죠. 또 살아남는 방법은 지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천일간으로 향하는 설휘. 이전에 있던 사무관에게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천일간에 서기로 오기에는 높은 등급의 무사였던 설휘. 고작 천일간에서 책이나 관리해야 하는 서기가 되었습니다. 무공이 없는 설휘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설휘 역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관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사무관의 머리 위에 떠있는 숫자 1. 사무관의 무공 수준이 궁금한 설휘. 냅다 뒤에서 급습해 칼을 찌르는데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실력의 사무관. 분명 칙산 정도의 실력일 것이 분명하지만 자신도 현재 팔을 다친 상태. 그 팔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데요. 다행히 설휘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상상이었네요.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설휘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잘 부탁드린다며 존이나 조금 쥐어줍니다. 그런 설휘에게 사회생활 잘하는 인재라고 칭찬하는 사무관. 고맙다며 조언을 해주는데요. 괴물들이 돌아다닌다며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천일간 서기 일을 시작한 설휘. 책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시스템창이 뜨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삼수원 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마공을 익힐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연을 통해 비급을 찾게 된 설이 고민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마공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뜨는 메시지,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림자로 이루어진 사람이 검을 들고 서 있는 영상이 재생되죠. 그는 설이 앞에서 무공의 초식들을 펼쳐냅니다. 그리고 대박검이라는 스킬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며 무공을 수련하는 설이. 비록 한 팔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전보다 강해진 모습이었죠. 천일간에서의 생활이 한 달이 흐르고 이제는 꽤나 강해진 무사가 된 설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관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책을 읽고 수련에 매진하는 설이. 그의 뒤로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남자. 그의 머리 위에는 목숨이 10개나 달려있었죠. 넙죽 인사를 하자 예의 차릴 필요 없다며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상대조차 안되던 흑비가 목숨이 4개였는데 이 정도의 남자라면 상상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남자가 설이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삼수원 교서를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뜨는 시스템창의 선택지. 차마 무공을 익혔다고 할 수 없던 설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삼수원 교서를 찾는 남자. 점수를 따려고 같이 찾아보겠다고 하는 설이인데 천일간 내부를 두리번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뒀는지 생각났다고 하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네가 들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남자. 순간 들켜버렸나 라는 생각에 굳는 설이입니다. 설이 앞으로 그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게 웃으면서 농담이라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 남자. 자신을 부일기라고 하며 소개합니다. 설이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입을 여는 부일기. 태양각주의 추천으로 왔냐고 말을 거는데 사마귀를 영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남자. 설이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 생각하고 둘러대지만 자신의 팔을 다치게 한 사람인 걸 알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신의 신상 내력까지 보았다는 남자. 설이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말을 하는데 설이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걸 눈치챈 듯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소이마공에 대해 알고 있는 남자. 어디까지 익혔는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설이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설이의 멘탈을 압박하는 남자인데 수고하라며 자신의 처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남자의 모습. 다시 시스템에서 선택지가 생성되었는데요. 남자는 천마의 넷째 제자 곤마였네요. 그제서야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식은땀을 흘리는 설휘. 고민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르는데요. 제법이라는 듯 설이를 쳐다보는 곤마. 설이는 또다시 머리를 박고 큰 관심 없다는 듯한 말투의 곤마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곤마의 움직임이 다시 멈추는데 다시 2개의 선택지가 나타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소희마공을 익혔다는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곤마에게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설이. 곤마는 뒤돌아보면서 설이에게 말을 걸고 죽고 싶냐면서 칼을 뽑는데요. 다시금 시스템에서 뜨는 선택지. 앞에 지문들과는 다르게 3자릿수 시간이 뜨는데요. 마치 이 지문의 이유를 찾으라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죠. 설이는 곤마의 분노를 느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자신이 겪은 구종명이 생각났죠. 그리고는 곤마에게 말할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데 곤마는 칼을 휘두르려다 멈칫하게 됩니다. 설이는 다른 천마들의 제자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흥미가 생긴 곤마는 설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설이는 곤마에게 대왕각주를 포섭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총단의 큰 기관 중 하나인 홍마원을 차지하라는 것. 그리고는 곤마가 이곳 천일간에 온 이유를 생각했다며 자신이 의외의 인물로 보였을 거라 말하는데요. 곤마는 설이의 말에 조금씩 설득당하고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라 하죠.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자 곤마가 대답을 재촉하고 설이는 고민 끝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게 되죠. 그렇지만 설이의 목숨의 가치 따위는 한참 작았고 설이는 이에 곤마가 얻게 될 시간을 가치로 걸었죠. 곤마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겼는데요. 설이는 그에게 구종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죠. 곤마는 처음부터 설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정명을 죽이라는 것. 사마귀의 편인지 알 수 없기에 내린 시험이었죠. 설이는 하는 수 없이 정명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정망이 감싸는 천일관. 곤마는 자신이 천일관 12층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정명을 죽이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설이가 정명을 죽이려는 계획은 참 거시기했는데 바로 화장실 갈 때를 노리는 것. 사실 팔 한쪽을 다친 설이라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강한 정명을 잡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정명은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오는 버릇이 있었죠. 설이는 변소 안으로 숨어들었고
정명은 방심한 채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를 노려 밑에서 더러운 것을 참아가며 휘두른 검. 알 수 없는 동작이 더해져 대박검 스킬이 활용되었고, 그렇게 밑에서 휘두른 서리의 대박검. 순식간에 1검의 변속까지 두동강내네요. 그리고 정명은 방심하고 있던 터라 일격의 죽음까지 이르렀죠. 이렇게 스킬을 이용한 첫 살인을 해본 서리입니다. 정명을 처치하고 목숨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은 덤이었죠. 하지만 다친 오른팔로는 여기서 더 당해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 설휘. 뒤처리를 마치고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사마귀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마귀는 언제나 그렇듯 싸가지 없게 맞이하고 그 앞에서 대놓고 정명을 처리했다고 말하는 설휘. 사마귀는 뒷배에 누군가 있는 것을 눈치채고 물어보는데 설휘는 어차피 목숨도 있겠다 세게 나갑니다. 곤마를 만나고 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구종명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히 썩는데요. 거기에 더 생각 못하게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대해 말하는 사마귀. 그때 사마귀의 발치에서 반짝거리는 창이 나오고 비밀 지도를 얻었다는 시스템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도구함이라는 시스템을 열게 된 설휘였죠. 무언가 찜찜했던 사마귀는 설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의 모순점을 몇 개 찾아내기에 이르는데 결국 들킨 설휘. 사마귀가 칼을 뽑아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곤마는 천마에게 전수받은 무공만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나름대로의 수학이 있었던 설휘. 웃으면서 이번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남은 목숨은 단 2개. 다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설휘입니다. 다쳤던 오른팔은 회복되어 있었고 체력과 내공이 조금 올라 있었죠. 그리고 배웠던 소희마공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 창이 뜨면서 다시 소희마공을 얻게 되죠. 도구화면은 이전에 넣어놓은 지도가 있었고 넣어놓은 도구들 역시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걸 알게 됩니다. 설희는 곧바로 천일관으로 향하고 12층으로 가 곤마에게 뵙기를 청하죠. 그리고는 곤마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흥미가 생긴 곤마는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희는 얻게 된 지도를 내밀고 곤마에게 그저 보면 한다고 말을 하죠. 지도를 확인하고는 말투가 변한 곤마. 설희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고 곤마에게 줄을 대겠다고 대놓고 말하죠. 곤마는 확인을 좀 해보고 오겠다고 나갔는데요. 갔다 온 곤마의 태도는 조금 바뀌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시스템 창.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선택지들이 나타나고 고민하던 설희는 제일 쉬운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생존을 하고 새로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출발 전 엿새 동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곤마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엿새 동안 삼수원 교서로 수련을 하려는 설휘. 이번에도 역시 천일관에서 삼수원 교서를 찾았고 팔도 멀쩡한지라 모든 마공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엿새 동안 마공 훈련에 돌입하는 설휘. 나머지 2가지의 마공을 익히는데 성공합니다. 천일관이 흔들릴 정도로 훈련을 하네요. 하지만 그림자가 내는 위력을 똑같이 발현할 수는 없었죠. 무관도 입관 당일날 준비가 끝난 설희를 찾아온 한 사람. 곤마가 보낸 사람이라며 거운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거운이 설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데 바로 곤마가 건네주라고 한 영약이었죠. 영약 덕에 10여 년치의 내공이 상승한 설휘였습니다. 내공이 증가하자 여러가지 스킬들도 생기는 모습. 새로 생긴 독심술 스킬로 상태창을 보는데 무언가를 발견한 설휘. 거운이 사실 곤마의 편이 아닌 간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기에 일단 따라가는데 거운은 일단 무관도로 설희를 안내해주네요. 그리고는 자신은 안내가 끝났으니 가겠다고 하는데 시스템 창이 뜨면서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설희의 실력에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고 선택지 중 가장 젠틀한 선택지인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냐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은 무관도에서 살아남을 실력이 아니라며 이대로 가면 되는 거냐고 반문하죠. 그러자 거운은 살짝 웃으며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단연검이라는 제일 좋은 검이었습니다. 그렇게 검 한 자루를 더 챙겨 무관도로 들어가는 설휘. 설휘는 받은 단연검을 도구함에 넣어놓고 무관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호교사자. 마교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무관도의 시험감독이었죠. 호교사자는 4가지 대나무패를 주며 선택하라고 하고 별 생각 없이 신이 적힌 대나무패를 선택하는 설휘. 시험은 바로 이 대나무패 6개를 하루 안에 모아오는 것.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치르러 들어가는데 설희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 강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앞에 보이는 건물에 빠르게 붙는 설휘. 벽에 가까이 붙어 주변을 살피는데요. 그때 갑자기 뜨는 시스템 창. 빈틈을 주게 된 설휘는 어찌해야 할 줄 몰라 하고 도망간다를 선택. 공중으로 도망을 가는데 상대는 이미 등 뒤에서 설휘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무관도에서의 첫 상대. 운 좋게 치명상은 피했지만 만만치 않았던 상대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두려워할 정도의 상대는 아니라고 느꼈고 순식간에 상대에게 칼을 뽑고 돌진하는 서리. 좀처럼 보기 힘든 소희마공에 당황하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서리인데요. 순식간에 상대를 베어냈죠. 전투를 마친 후 건물로 들어온 설휘.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등 뒤에 상처가 뼈아픈데요. 금착약을 사용하기 아까워 약초를 사용해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때 건물에서 들리는 인기척. 설이는 숨죽인 채 인기척이 들리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바로 척호였습니다. 그는 흑화대 수장으로서 자신보다 윗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절호의 기회라며 시스템 창이 뜨게 되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설이가 공격을 하는데 갑옷을 입고 있는 척호의 뒤에서 기습을 하게 됩니다.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척호를 처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척호의 몸을 뒤져 대나무 조각 5개를 얻게 되고 여러가지 장비들도 얻게 됩니다. 금착약을 사용해 체력 회복도 하게 되죠. 그 순간 정체불명의 적이 서리를 공격한다는 창이 뜨고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맞대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어를 선택하는 설휘. 선택하는 순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급하게 방어를 해보는 설휘인데 살짝 늦었는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장비를 착용한지도 아는 고수였고 절체절명의 상황, 설휘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목숨 한 개가 적혀져 있네요. 억울함에 발버둥 쳐보는 설휘. 소희마공으로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공격의 여파로 크게 폭발이 생기는데 상대의 상태를 보아하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설휘. 차분하게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다시 정면으로 검을 마주하는 둘. 검을 맞대는데요. 역시 상대가 설휘보다는 윗급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때 소희마공의 숙련도가 올랐다는 시스템 창의 메시지. 소희마공을 사용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요.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상대는 전투 중 강해지는 설휘에게 놀라고 싸움의 여파로 상대의 검이 부서지는 찰나 절호의 기회창이 뜨면서 설휘에게 기회가 오게 되죠.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택도 없다는 걸 느낀 설휘. 무공을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적수마공의 저결장을 사용하고 어려운 강적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어가게 되는데 고비마다 눈앞에 나타나는 선택창, 미래를 알 수 없는 선택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설휘의 일대기. 천마육성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